네, 안녕하십니까. 열당가족 여러분, 열당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Q의 무게를 이용하기란 제목으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지난번 컨텐츠에 Q 스피드, 팔이 먼저인가 Q가 먼저인가 이거 하고 나서 제가 하지 않았던 하방만을 이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겪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Q의 무게 이쪽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Q의 무게를 이용하기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이 Q를 글립을 잡는 위치에 따라서 공격을 할 때 이 공에 전달되는 무게가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보다 상수나 저희 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아마 조금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제가 이거를 이용을 안 하다가 요새 이제 이용을 하게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Q를 제가 지금 538g 정도 되는데요. 이 글립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잡냐에 따라서 제 Q의 무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우스에서 연습하실 때 보시면 어느 부분을 잡냐.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제 공에 전달되는 힘이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게 됐냐면, 이 경과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요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요. 일례로 두 가지의 스타일의 동호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A라는 스타일의 분은 부드러운 순각을 잘 쳐요. 그리고 상박과 하박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요. 반면에 B라는 분은 굉장히 힘이 있는 밀림을 이용한 스트로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하박만 이용해서 정확히 타격을 줘서 공에 밀림을 잘 이용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분의 단점은 이런 힘 있는 공을 칠 때 자기 스트로크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계속 받쳐져 있다 보니까 부드럽게 치는 거에 몸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같은 이 A라는 경우의 모델이고요. B라는 경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힘 있는 공을 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컨트롤을 해야 될 때 그때 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박만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공이라든가 아니면 예민한 공들을 쳐야 할 때 그때는 또 단점으로 부각되니까 그 공을 아예 피하고 다른 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A로 쳤다가 A 형태로 쳐봤다가 B 형태로 쳐봤다가 또 A 형태로 쳐봤다가 B.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를 하다거나 아니면 상수나 누구한테 팁을 받으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장점을 다 잊어버리고 배운 거 그것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또 다시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밀림을 이용한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전에 갖고 있던 부드러움을 놓쳐버리게 되고, 또 부드러운 걸 계속 하다 보면 또 강하게 했던 것들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자기 거를 잘 만들어 놔야만이 상수가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저는 이제 26점이니까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변화들이 저랑 같은 25점, 26점, 이렇게 하우스에 있는 분들하고도 서로 상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스트로크 만들다가 끝나지 않나. 그래서 1년에 1점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순각에서 또 빠른 스트로크 왔다가 또 지난번엔 또 한 달 전에
밀림을 이용한 공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렸다가 또 그 큐를 멈추는 방법으로 오면서 다시 또 제 장점을 찾게 됐고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발견한 거는 지금 큐의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례로 A란 경우를 한번 표현해 보면요. A란 경우는 순각대로 보내는 걸 겁니다. 아마 부드럽게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공을 이렇게 좀 예민한 공을 이렇게 순각대로 보내려면 빠른 스트로크를 밀림을 이용하는 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예민한 공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예민한 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들을 보면은 그 골프공으로도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연습을 하고 또 주한시에서 큐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저의 연습 방법을 쫓아서 오실 분들은 예전에 만들었던 제가 그 연습 노하우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자 이거를 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컨트롤을 하려면 아무래도 큐를 좀 짧게 잡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큐에 힘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데에 힘이 안 들어가고 공에 큐의 힘만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이 공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들을 만약에 멀리서 좀 더 예민한 각도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더 부드럽게 치면서 하박만이 아니라 상박까지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놔줘야만이 공의 컨트롤이 구름이 이렇게 순각대로 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B형 그 스트로크를 밀림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예로 그 큐에 하박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전을 많이 줘서 얇게 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격의 형태들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뭐 공도 열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일적구 내 공을 그 목적한 데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의 배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요새 찾은 결론은 공의 배치에 따라서 글립의 위치를 달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박만 큐 스피드를 하면서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정확히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박만을 이용해서 큐 스피드를 할 때, 자, 엉덩이를 쭉 빼고, 지난번 정리를 하면요. 그 다음에 브릿지를 쭉, 왼팔을 쭉 뻗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클럽에 있는 회원분 중에 저한테 글립을, 그 열당님이 글립을 조금만 뒤로도 빼시면 자연스럽게 더 하박밖에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전된 건데요. 글립을 제가 예전에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조금 한 손 정도 이렇게 뒤로 빼고 나니까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박만 쓰고 공의 스피드는 빨라지는 뭐 이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큐 스피드를 항상 할 때마다 엉덩이를 빼고 어쩌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의 자세에서 그 글립의 위치만 뒤쪽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박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엉덩이를 더 뒤로 빼고 브릿지를 쫙 빼고 막 이런 저만의 이거를 고치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립만 뒤쪽으로 빼면 이게 글립을 뒤쪽으로 뺀다는 거는 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앞쪽으로 잡는다는 거는요. 큐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우스에서 이걸 많이 잡아보시고 해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느끼실 텐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예전에는 힙도 빼고 그다음에 자세도 뒤로 뺀 다음에 아니면 그 브릿지의 팔도 쭉 뻗고 뭐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근립만 뒤쪽으로 빼서 이렇게 근데 몸은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힙이 뒤로 가고 그다음에 그 팔은 쭉 뻗게 되더라고요. 브릿지는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빠른 스피드가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공격 방법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예민한 공들을 칠 때에는 예민한 공이나 끌림을 이용하는 공들 뭐 이런 거 할 때에는 이런 끌림을 이용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예전에 하듯이 상박과 하박과 상박을 같이 써서 그래서 편안하게 그대로 이렇게 공격을 해주는 그러니까 공의 배치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글립의 위치를 달리 해보시는 게 좋다. 그 대신 그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의 배치가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직접 쳐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글립을 좀 짧게 잡고 큐를 편안하게 쭉 내밀어 줘야겠죠. 그때는 근데 이거를 뒤에를 잡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글립의 위치를 조절해서 하게 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되는 이 공의 그 힘 그리고 내 공이 컨트롤하는 이 능력들이 물론 그 혹시나 이 영상만 바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저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게 아니고요. 자세부터 그 다음에 그 제가 전에 만들었던 상박과 하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 클럽에 이제 32점 치는 친구가 저한테 열당 PD님 이거 하실 때 브릿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우리가 그 하나하나 컨트롤 해나가는 그 하나의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일단 그 밸런스, 그 몸의 밸런스가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릿지, 그 다음에 골반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손의 압이거든요. 손의 압을 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의 압과 이 브릿지, 그 다음에 이게 체크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공의 성질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의 성질이 그냥 스트레이트, 밀렸다 스트레이트, 끌렸다 스트레이트. 그럼 두 가지로 요약하면 공을 이렇게 맞출 것이냐, 공을 이렇게 맞출 것이냐. 그럼 이렇게 맞출 때에는 내 공이 부드럽게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큐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보다는 제 콘텐츠 중에 큐를 멈추는 방법 거기서 보면은 같은 힘으로 와서 그대로 와서 큐를 멈춰줬을 때 내 공의 진로 순각대로 간다. 자, 이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스포츠 당구가 정말 예민한 운동이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놓치면 다시 보정값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빠른 스피드를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바보스러운 모습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큐 스피드를 연습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걸로 다른 것까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장점들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뭐 하나를 바꾸면 자세를 바꾸든 글립을 바꾸든 아니면 손의 압을 바꾸든 아니면 손의 압도 일례로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잡아주냐 아니면 여기로 잡아주냐 아니면 여기로 잡아주냐 아니면 앞쪽으로 잡아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림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를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로 모든 걸 또 해결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오고 또 다시 반복됐다가 또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이 있다 그러면 위에 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 위에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반복된 상황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를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잘 친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강한 걸 잘 친다고 해서 그것만 하셨다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양쪽의 성질의 것들을 다 몸으로 익히시고 게임에서 저도 한 2주 동안 게임을 하면 승률이 한 10%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공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세다 보니까. 근데 이걸로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뭐 게임의 승패를 떠나서 일단 이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드럽게 쳤던 것들이 다 오버가 되니까 이게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공을 진짜 치려고 하면 예전에는 장점은 큐를 하방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잡고 해서 네, 이렇게 멈춰줘야지 안 맞더라도 이 힘이 여기서 멈춰주는데 이 조절 자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또 하나씩 나아지는데 지금 제가 빠른 큐 스피드 그 다음에 순각대로 하는 장점들을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큐의 무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저희 클럽에 있는 상수 중에 한 분은 이때 브릿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예로 우리가 그 스피드를 빠르게 할 때에는 브릿지를 꽉 잡고 하자는 거죠. 일례로 두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스피드를 빨리 해서 만약에 공의 스피드를 살려줄 때에는 제 공의 스피드를 살려줄 때에는 브릿지를 꽉 잡고 그 다음에 해서 이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걸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부드러운 걸 직접 친다. 이걸 직접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큐가 약간 오픈 브릿지 형태로 큐에 영향을 안 받게 브릿지도 살짝 부드럽게 잡아준 상태에서 큐의 힘으로만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들께서 클럽에서 자, 앞쪽으로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뒤쪽도 잡아보시면서 일단은 나의 장점이 뭔지, 밀림이나 끌림을 잘 하시는 분들, 이 타격을 줘서 공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보완점을 순각대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순각대로 하는 것들, 상박까지 같이 쓰고 이렇게 잘하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이트, 밀림이나 끌림을 이용하는 공을 할 때에는 글립을 뒤쪽으로 해서 큐의 무게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방만 쓰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구를 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계속 같은 걸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연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공감대가 같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요, 승률은 높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난구라든가 못 치는 것들은 정말 못 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순각대로 치는 것만 하게 되면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 난구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그럼 그냥 포기하게 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또 빠른 스피드만을 하게 되면 또 단점이 이 순각대로 치는 부드러움을 또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 한 점 더 올라가고 또 상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좀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 일주일째 저희 클럽에 있는 분들이 왜 그 열당 PD 그 컨텐츠 안 올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연습한 것 중에 제가 뭔가 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록으로 남겼을 때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침체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또 지났을 때 또 한 단계 또 뛰어넘고 그리고 또 다음번이 오겠죠. 지금 관심 가는 쪽은 EQ의 글립의 위치를 조절을 할 때 브릿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브릿지가 그때 지금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지만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말들이 길었는데요. 이거는 좀 뭐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연습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유한 정보들을 서로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때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열당 TV를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지금 구독자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1,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막 조회수가 22만 건 막 이렇게 됐는데요. 혹시나 좀 위험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이렇게 스킬만을 배우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자기 게 안 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연습했던 방법들을 계속 처음부터 기록을 해놨으니까 처음에 스트레이트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밀림, 끌림 좀 더디더라도 이런 연습 방법들을 계속 몸으로 익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과정으로 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아직 뭐 제가 30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26점까지 오는 길에 길목에 좋은 제가 공유하는 정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저희 열당 TV의 컨텐츠의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늦은 시간이네요.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신 조장수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당구쳐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 힘은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꼭 눌러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